자, 오늘까지 기관이 주도하는 대상승장이 이어지면서 미국 선물 지수도 끝없이 오르고 있는 아주 좋은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 매수량이 높아진 삼성전자가 죽쓰는 바람에 시원하지 않지만 코스닥은 지금 기관 주도 성장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을 완전히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난번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며 3거래일 동안 기관이 주도했기 때문에 다시 이만큼의 물량이 나간다면 다시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지금 전 고점을 가볍게 돌파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것 같은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 3거래일 버티기라고 개별 종목이나 지수 차트나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개별 종목에서도 기관 투자자가 3거래일째 끝까지 들어온다면 그 종목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종목은 3거래일 동안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그 수급이 끊긴 다음에 조정을 주었다가 다시 기관의 수급과 함께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며 아니면 그대로 뒤통수를 치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전 패턴이 워낙 고약했기 때문에 지금 기관이 하루 이틀 더 쉬어주고 나서 또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그거는 다음 주 시장이 열리고 나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다시 고점 유지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타이밍을 날카롭게 노려봐야겠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는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고 나서 계속 상승 중이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기관의 3거래일 벅치기라고 상승장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이 4거래일, 5거래일 끝까지 사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3거래일 들어왔다가 하루 이틀 쉬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 쉬어갈 때 지수가 빠지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코스닥 수급은 지금 완벽한 상태. 개별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단기간에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그냥 따라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오른 종목을 눌림목을 줄 때 들어갈지 아니면 그대로 추격 매수를 할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 코스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도 좀 억지로 따라오긴 했지만 수급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곳에서 수급이 들어왔으며 코스피 지수, 시작 지수를 지켜주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랜만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래 하루 만에 100만원을 벌든 5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어도 손실 볼 때는 그 금액이 100만원을 넘어선 적이 크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폭락장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이런 대상승장에서 기관 주도 시장, 주말을 앞둔 금요일 시장에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수익 그래프가 수익이 날 때는 그냥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다가 중간중간에 좀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크게 휘청이지는 않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수익을 내다가 중간에 한번 마이너스 100만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수익 차트가 그런데 중간중간에 커다란 음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업 초기에는 중간중간에 꼬일 때마다 큰 손실이 나오는 빈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손실은 어차피 원칙만 지키다 보면은 결국에 시간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전업생활이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큰 손실이 거의 몇 개월째 거의 없이 잊고 살았는데 오랜만에 하루 수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원칙 지키고 하다 보면은 회복이야 해줄 것이지만 나중에 이걸 회복하고 지나보면은 여기서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 그래프가 그냥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손실이 날 때도 있고 힘든 구간이 있기도 하면서 굴곡이 지니까 그거를 잘 버텨가지고
손실이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며 나의 실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절대 내동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과 그냥 지켜야 될 것만 지킨다면은 어차피 시간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제가 오늘 한 실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구독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 관심주로 분류한 종목이 있는데 저는 항상 장 끝나고서 관심 종목을 분류해 놓고 그 종목을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날에 시초가 상황을 보고서 그리고 해외 증시나 뭐 다른 상황들을 보고 접근을 시도하는데 오늘 두 개의 종목을 다 접근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랑 그리고 JNTC 뭐 둘 다 그냥 시초가에 약간 넣고선 시초가 출발한 다음에 상승할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JNTC가 6% 상승해서 13%까지 좀 순식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고점까지 상승이 나오고 VI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위로 매물대가 많이 없어서 그냥 최고점 상승해도 절반 매도 없이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텼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커다란 음봉이 갑자기 뜨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시초가랑 올라갈 때 넣다가 여기서 VI까지 걸릴 줄 알고선 계속 버텼는데 이 구간을 못 버티고선 결국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 두 종목 다 보다 보니까 좀 한 종목에 날카롭게 대응을 못했고 레고캠 바이오도 눌렸다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눌렸다가 이 장 초반 고점 회복해 줄 때 그때 좀 빠르게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어제도 그렇고 한번 상승할 때마다 상승한 다음에 그 상승한 구간을 지켜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로 매물대는 굉장히 많고 밑에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어서 주가가 이렇게 볼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추세 뭐 다른 요소들도 다 중요하지만 호가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은 매수 대기 물량이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흘러내릴 때도 좀 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급하게 올려놓고 밑에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JNTC는 좀 받쳐주는 물량은 있었어도 기관 투자자가 그대로 먹튀를 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선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수급이 나왔다면은 주가가 버텨주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뭐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나게 오를 것이고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것인데 수급이 원하는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반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23만 주가 들어와야지 여기서 다시 13,350원을 뚫고선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정도 수급이라면 전 고점까지 지켜주기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떠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전 고점을 먼저 유지를 해주는지 수급이 떠난 다음에 중요한 자리를 유지 못해준다면 이거는 또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어서 기관 투자자는 당장 들어올 것 같진 않고 전 고점을 지켜주는 게 우선순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두 개 때문에 300 약간 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을 다행히 유비케어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유비케어에서 오늘 말도 안 되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캔들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은 더 이해가 안 되게 이렇게 힘들게 눌렸다가 그대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가격인 어제 시초가 8,820원 이거는 매매 영상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주말 동안 참고를 해주시고 이 중요한 가격을 지켜줘야지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붙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저는 오전에는 이걸 매매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종목에 집중하기도 하고 그냥 시간의 거래 함정일까봐 또 최악의 그림이 나올까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오전에는 접근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중에 매매할 종목이 이거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거래대금이 상위 종목이고 뭐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주식을 보유한 입장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 단타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유비케어 말고는 볼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매매해서 상한가까지도 매매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하면서 수익으로 되돌리긴 했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 종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비케어가 이 황금선 차트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황금선 위를 회복해 주지 못하였고 오늘은 하루 종일 황금선 위에서 놀아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만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괜히 매도를 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다행이다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삼성바이오 로직스 때문에 매매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가 오늘 오전에 정말 강력하게 반응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보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눈이 들어왔는데 이때 오른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랐던 가격을 유지시켜주는 거 그거는 그 다음 상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조건은 전부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기 거래량이 증가할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는 것 같아서 쌍끌이 매수로 인해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자.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뚫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눌리는 구간에서 진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좀 욕심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종목은 위로 매물대가 맞고 있으면은 오늘은 작정하고 올려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강한데 위로 매물대가 60만원까지 한 10,000주씩 있었습니다. 60만원에 20,000주. 그렇게 매물이 있었는데도 못 뚫어줄 걸 알면서도 여기에 거래량 반응이 올 때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버텼는데 이게 황금선을 깨고 나서도 계속 버텼습니다. 이거는 60만원대 매물대만 보더라도 그리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붙지 않는 걸로 봐서 이거는 종가 매수용이나 시간의 거래 하락할 때 아니면 월요일 시장에서 눌릴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때문에 수익 본 것도 많고 매매할 때마다 무조건 먹는 종목이었는데 이걸 또 신고가를 놓치기 싫어서 병적 집착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식 명언에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삼성바이오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것처럼 매수하기 직전에도 위로 매물대를 뚫어줄 거란 확신이 없었는데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받쳐주는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때 받쳐주는 물량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주고선 여기서 무너질 때 무너지는 과정에서 한호가에 받쳐주는 물량이 뭐 적게는 300주, 400주, 많아봤자 800주 이 정도밖에 없어서 황금선을 깨고선 끝까지 무너졌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이런 집착을 안 하며 매물대만 보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오늘 못 들어줄 것 같다 싶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데 오늘 삼성바이오 쪽에서만 뭔가 홀린 듯 좀 고점에 들어간 게 너무 한심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이 물량을 뚫어줄 것 같을 때 거래량이 순간적으로만 터졌지 이렇게 올라온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도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긴 했지만 그 전에 상승보다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부족했습니다. 3분당 400주. 그 전에 상승할 때는 몇천 주씩 나왔는데 거래량이 부족하고선 위로 매물대가 많이 쌓인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거래량과 매물대를 비교해 보시고 적당히 받쳐주는 매수세가 있을 때 그때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비케어도 오늘 상승하는 과정에서 밑에 받쳐주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적게는 4,000주, 많게는 10,000주 정도.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며 원칙을 지키다 보면은 결국에 손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동매매만 하지 않고선 원칙만 지킨다면은 결국에 시간이 전부 다 해결해 줍니다. 종목에서 어차피 기회는 계속 꾸준히 오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에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했던 폭이 줄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인버스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시초가 부근에서만 마감을 해주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주말 동안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